오늘은 시체 검안서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 검안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사체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사체 형태로 발견된 경우라든지 병원으로 옮겨주긴 했는데 DOA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사망 진단서가 발급이 되지만 간혹 이제 시체 검안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은 사망 진단서랑 어차피 같은 형태인데요. 용도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체 검안서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 성명이라든지 뭐 사망 일시, 장소, 그다음에 검시 소견, 원인,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사망 진단서랑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서류는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사망 신고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도 사용이 되는 서류인데 이게 이제 보험 청구에도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은 사망을 증명해야 되는 그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망 진단서가 아닌 시체 검안서로 발급이 됐다고 한다면 이 서류를 이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음, 시체 검안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법의 의사가 시체에 대한 검시를 해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소견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사체인 경우에서 이 서류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사망 진단서보다는 내용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상세 내용은 이제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려놨는데 이 직접 사인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종류 이런 항목을 보면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체 검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추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일단 이거는 체크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타 및 불상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사망보험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이제 보상하는 보험이라든지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 사망보험금 청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보험금만 가입되어 있는 이분이 가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용을 보면 뭐 변사체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친지 뭐 신체 외부에 특기할 만한 외상의 소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내용과 같이 병사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병사 같은 경우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보험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 서류 자체가 이제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만 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병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제출하는 그 행동 자체가 부지급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부지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할 때는 내가 청구하는 그런 보험금과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게 지금 검시 소견이 굉장히 여러 줄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 내용상으로도 만약에 이게 외인사라고 체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 내용상으로 외인사가 아닌 뭐 상해가 아닌 아니면 상해보험에서의 면책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으면 이게 외인사라고 표기가 돼 있어도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직접 사인이 하나만 이제 기재가 돼 있었는데요. 이 사인도 여러 종류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다 100% 상해로 인한 사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또 내용을 또 문제에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험사는 이제 주장의 형태가 뭐 청구권을 이제 여러 건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체 검안서만으로 보험금 심사가 뭐 종결되거나 처리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추가적인 기록이라든지 병원 기록, 검사 기록, 병력, 그 다음에 뭐 수사 기록, 뭐 검사가 어떻게 지휘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따져서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막히게 되는 건들은 이런 문제가 이제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병사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험금이 처리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사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상해가 아닌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뒤집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증명자료가 다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 형태의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결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망을 증명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가 이제 사망 진단서인데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는 이제 시체 검안서의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중요성이 이제 높은 서류예요. 보험 심사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내용만 올바르게 돼 있다고 해서 뭐 처리해 주는 건 아니고 반대로 이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다. 결국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들 그런 관련 뒷받침 기록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이제 증명을 통해서 이제 준비해서 하는 건들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시려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재를 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보험사가 이제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판단이 잘 안 되시면은 저희 회사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가리셔도 되고요. 서류를 가지고 한번 문의 주셔도 됩니다. 뭐 온라인으로 문의 주셔도 되는 거니까 내용 이런 거는 무조건 그냥 보낼 게 아니라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보내도 되는 거지만 문제가 있는 내용은 필연적으로 이게 분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망보험금은 다른 보험금에 비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보완이 되셔야 됩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